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들은요. 요즘 학교 현상의 진짜 큰 고민이죠. 학생들 마음 건강 문제랑 또 선생님들의 생활 지도 문제,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그런 연구 보고서들입니다. 이 자료들이 내놓는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면 사회정서학습, 그러니까 SEL이라고 부르는 걸요. 이 공식적인 학생 생활 지도 규정하고 한번 연결해 보자는 거예요. 이게 그냥 뭐 프로그램 하나 더 만들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예 학생을 지도하는 방식 자체로 좀 근본적으로 바꿔보자 이런 제안이라서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 핵심은 문제가 생긴 다음에야 반응하고 뭐 징계하고 이런 방식에서 좀 벗어나자는 거죠. 그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감정도 좀 조절하고 문제 해결 능력 같은 내적인 힘을 길러줘서요. 애초에 문제가 좀 덜 생기게 하자. 그런 예방적이면서 또 발달을 돕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. 이게 왜 지금 필요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건지 좀 더 파고 들어가 볼까요? 네, 주마요. 먼저 왜 하필 지금일까요? 이 시점에 학생들 마음 건강 문제랑 또 선생님들 생활 지도 이 둘을 연결하는 게 왜 중요하다고 보는 걸까요?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. 두 가지 흐름이 아주 뚜렷해요. 하나는 뭐 잘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느끼는 우울감이나 외로움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정신건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고요.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교권 침해 문제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2023년에 그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가 새로 만들어졌잖아요. 이걸 통해서 선생님들의 정당한 지도 권한을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학생들의 내면 문제랑 또 교실 질서를 잡아야 하는 문제, 이게 동시에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군요. 이걸 뭐 따로따로 볼 게 아니라 같이 엮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. 이런 맥락이네요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왜냐하면 사실 선생님한테 법적인 권한만 딱 준다고 해서 학생들 행동이 뭐 저절로 좋아지거나 하진 않잖아요. 또 반대로 학생 마음 건강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자칫 교실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이 둘 사이를 좀 잘 이어주는 그런 다리 같은 역할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사회정서학습, SEL이라는 겁니다. SEL, 사회정서학습, 이게 정확히 뭘 배우는 거예요?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아주 쉽게 말하면 마음 근육을 키우는 훈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크게 한 5가지 정도 능력을 키우는 건데요. 첫째는 내 감정이나 생각을 내가 아는 것, 자기인식. 둘째는 그걸 좀 잘 다스리는 법, 자기관리. 셋째는 다른 사람 입장을 좀 헤아려 보는 것, 사회적 인식. 넷째는 친구나 선생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기술, 관계 기술. 마지막으로 5째는 좀 신중하게 판단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, 책임 있는 의사결정. 네,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과정이에요. 아, 그렇군요. 들어보니까 흥미로운 지점이 이 자료들이 분석하기를 그 생활지도 고시는 주로 문제 행동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, 그러니까 좀 사후 조치나 통제 방법에 가깝다면 이 SEL은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는 거 있잖아요. 뭐 감정 조절 능력 부족 같은 거? 그런 걸 미리 좀 채워주는 약간 예방적인 접근법을 제공한다. 이렇게 본다는 거죠. 네, 그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죠. 이렇게 접근하면 선생님의 역할도 좀 달라질 수 있어요. 단순히 뭐 잘못을 지적하고 뭐 벌 주는 그런 역할에서 좀 벗어나서요. 학생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코치나 조력자 같은 역할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그 생활지도 고시에 보면 훈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. 이것도 SEL 관점에서 보면 그냥 너 왜 그랬어? 이렇게 야단치는 게 아니라고요. 그렇죠. 만약에 SEL을 잘 접목한다면 그 훈계라는 과정 자체가 학생이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. 예를 들면 뭐 단순히 잘못을 따지기보다 그때 네 기분이 어땠니? 이렇게 물어봐서 자기 감정을 알게 하고 네 행동 때문에 친구는 어땠을 것 같아? 질문해서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보게 하고 그럼 다음번에는 어떻게 좀 다르게 해볼 수 있을까? 같이 더 나은 방법을 스스로 찾아보도록 유도하는 거죠. 책임 있는 의사결정. 훨씬 건설적이잖아요. 이게 꼭 별도의 과목으로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. 기존 수업 시간이나 뭐 창의적 체험 활동 같은데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도 있다고요. 네, 그게 중요합니다.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거요. 예를 들면 국어 시간에 어떤 이야기 속 인물의 감정을 같이 분석해 본다거나 아니면 수학 문제 풀다가 막 잘 안 풀릴 때 느끼는 좌절감 같은 걸 이야기하면서
그걸 어떻게 다룰지 배워볼 수도 있겠죠. 학급 회의 시간이나 모든 활동 같은 것도 아주 좋은 SEL 실천의 장이 될 수 있고요. 핵심은 이게 무슨 특별 활동이 아니라 그냥 학교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는 겁니다. 실제로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그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회복적 생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학급 긍정훈육법, PDC라고 하죠. 이런 방식으로 SEL을 실천하는 좋은 사례들도 꽤 있고요. 들어보니 정리가 좀 되네요. 그러니까 이 자료들이 제안하는 건 생활지도고시라는 어떤 공식적인 틀, 뼈대가 있다면 그 안에 SL이라는 교육적인 내용, 살을 채워 넣자는 거군요. 학생들의 행동을 밖에서 막 통제하려고만 하기보다는 스스로 좀 괜찮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내면의 힘, 뭐랄까 마음의 근력을 길러주자는 방향으로 가자는 거네요. 그렇습니다. 궁극적인 목표는 아마 선생님들이 굳이 그 훈육이나 훈계, 권한을 자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학교를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.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를 잘 조절하고 또래 친구들이나 선생님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힘이 넘치는 학교 문화, 네, 그걸 지향하는 겁니다. 이건 결국 우리 아이들, 또 우리 사회의 다음 세대가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처럼요. 학교 생활지도의 중심축을 통제해서 성장 지원으로 옮겨보려는 이런 시도,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? 학생들의 내면을 키우는 일과 또 교실의 질서를 지키는 일, 이 두 가지 목표가 꼭 충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함께 갈 수 있을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튼튼한 다음 세대를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 학교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?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